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국제결혼 준비,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제결혼이라는 게 뭐 업체에다 돈을 좀 내면 결혼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면 결혼을 하고도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준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국제결혼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로 꼽는 성공 비결은 내 주변 사람들하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떤 뭐 대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타협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실 결혼해서 와이프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특히나 외국인 아내하고 사는 부분에서는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한국이란 나라가 아직까지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 결혼 생활에도 특히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선입견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부모, 형제 이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가족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누나가 있고 가족 중에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그 내용도 모르면서 일단 덮어놓고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국제결혼 하기도 힘들고 또 한다 하더라도 도움을 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뭐 한국 여자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덮어놓고 반대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게 좀 있어요. 특히 부모님 중에 너무 자식 싸고 돌다가 40, 50 됐는데도 결혼 못 시킨 그런 부모님들 많죠. 근데 그게 자식에 대한 잘못된 애정에서 시작된 그런 것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 한국 사회와 국제결혼이 좀 많이 안 맞는 면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그래도 요즘엔 많이 다양화되고 또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다 해서 국제결혼이 그 내 결혼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요즘 한국 사회가 문제인 게 사실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결혼에 대한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또 이 이성관이나 결혼관에 대해서 많이 그 비뚤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국제결혼의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를 할 때 사실은 내가 결혼에 적합한지도 한번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결혼의 조건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신 분이 국제결혼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로 국제결혼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제결혼을 한다 해도 결혼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좀 나이는 있어요. 근데 정신 상태는 멀쩡해요. 이런 분들은 국제결혼의 특징이 결혼의 허들이 좀 낮으니까 결혼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결혼 생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상식 밖으로 그런 어떤 요구 조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힘들어요. 제가 한 예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60세 되시는 분 구독자님 얘기를 한 번 올렸는데 두 분의 성향이 완전 반대야. 한 분은 60살인데 본인 주제도 모르고 지나친 요구를 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가 60 먹었는데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한 20대에 그래도 삶의 어떤 스펙트럼을 알 수 있는 그런 여자, 대학 나오고 키도 좀 크고 거기에 아이는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 여자가 뭐하러 우리 구독자님이랑 결혼하는지 모르겠다고.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소개는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자가 없는데 무슨 소개를 시켜주냐고. 그러고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진행 안 한다. 전화를 툭 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해서 아니 사람이 경우가 있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
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양아치네 어쩌네 쌍욕을 하더라고. 그런 분들은 국제결혼 업체 와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업체는 그런 진행하지도 않고,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케이스는 60세이신 분인데 며칠 전에 다낭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고 그 베트남 결혼에 대한 환상이 좀 생기셨어요. 그래서 국제결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여행 와서 보는 베트남과 또 현실에서 국제결혼으로 보는 베트남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60세시면 현실적으로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중반 아이 다 키운 여자 만나서 예쁘게 늙어갈 그럴 배우자 만나면 가능은 합니다만 국제결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실이 그러니까 다수의 많은 분들이 50대 60대에 20대의 여자와 결혼하고 그 여자가 한국에 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만 해주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런 커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그냥 우습게 듣지 마세요. 상당히 많아요. 서류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신고까지는 하는데 비자까지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 저하고 계약을 하면 뭐 혼인신고를 2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뭐 특별히 비용을 더 받거나 그렇진 않은데 혼자 처음 여자와 만나고 잘 안 되고 다시 알아봐서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베트남에서 보는 베트남 여자들,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범주에 있는 여자들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여자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결정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이게 국제결혼의 특징이요. 결혼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유지라는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내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국제결혼을 생각하면 서두에 말했듯이 내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감정선이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주변의 환경적인 고려도 꼭 하시고 국제결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하면 그냥 나랑 내 마누라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경제적 자립도가 높으신 그런 구독자님들이라면 제가 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금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정서적으로라도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키워요. 베트남 장인 장모가 아이 키우는 거 도와주든 뭐 시댁 쪽 부모님이 아이 키우는 거 도와주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아이 키우는 부분에서 언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한국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래도 부모님이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나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 환경적인 요소를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30대예요. 그러면 결혼 자금 한 2, 3천은 준비해놓고 내 보금자리 내가 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와이프가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모나 가족들하고 어떤 국제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타협을 좀 하고 또 그 국제결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내 준비 중에서 월세 살고 아니면 뭐 투룸 살고 이러면 좀 힘들어요. 자신의 계획에 어떤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그런 계획이 포함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환경적인 요소 중에서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 국제결혼을 하다 보면 국제결혼 할 때부터 그 다음에 아내가 정착하는 2, 3년 그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동안 꾸준하게 돈이 들어가요. 그럼 이 주거 요건을 갖추는 게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 하는데 한결 쉬워요. 사실이 그렇거든. 이게 국제 결혼이든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든 이게 결혼이 시작되면 내가 모르는 타인과 동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심적인 여유, 물적인 여유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부부 생활이라는 것도 어차피 공동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야 돼.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국제 결혼할 때 와이프를 기숙사로 보내서 공동 생활하는 걸 좀 지켜보고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다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기숙사에서 신부 태도 문제로 유급되신 여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7월 달부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와라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번 시험 떨어지면 한국에 안 갈 거래요. 근데 그분 평소 태도로는 제가 볼 때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남편한테 하는 말과 우리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두 분이 결혼하셨으니까 제가 참견할 그게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한국에 간다 해도 그렇게 바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국제결혼 진행하다 보면 내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결혼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 내 환경적인 요소들이 물적, 심적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으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배우자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심리적 안정 이 부분에서 내 어떤 준비 이런 것이 조급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이 기로에서 국제결혼의 성패가 좌우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결혼이라는 거는 한국에 와서 사는 순간부터가 국제결혼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가기 위한 모든 과정이 사실은 국제결혼의 진행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혼인신고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그 다음에 초청 비자를 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이 과정이 모두 포함이 된 게 국제결혼의 과정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내가 베트남에서 혼인신고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좀 미루더라도 배우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게 국제결혼이기도 합니다. 이 자의적인 파혼이 어떻게 보면 나를 지켜주기도 해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럼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내 환경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결혼을 멈춰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환경적인 요소 중에서 거주 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어떤 멘탈리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배우자가 한국에 오면 내가 배우자를 데리고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시쳇말로 세상 공짜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노력이나 자기 환경에서 국제결혼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60살이 넘었다고 해서 국제결혼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60 넘으신 분들 중에서 인품이 되신 분들이 국제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앞에서는 본인이 점잖하니 어떤 인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하는 거 보면 저도 50인데 그 사람 성품이 좀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국제 결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환경적으로 국제 결혼이 어렵다 판단이 되면 안 하시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해야 된다면 내 환경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생각, 내 마인드, 금전적인 준비, 주변 사람들의 조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국제결혼을 할 때 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실제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컨설팅이라는 것을 받는 것도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보통 보면 좋은 여자 있으면 결혼한다고 그러시는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좋은 남자면 좋은 여자는 자동으로 따라와요. 내가 좋은 남자가 되는 일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